여러분,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계좌 잔고가 실시간 계좌 잔고가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50, 그리고 플러스 100 다양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실시간이잖아요. 그쵸? 사실 승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투자는 집행되어져야 생각을 해요. 자, 이 마이너스에 대한 폭, 플러스에 대한 폭, 어느 시기가 도래하면 에너지가 응축되면서 터지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원래 대부분의 모든 투자는요, 4, 5년간의 박스권을 거쳐요. 4, 5년간, 짧게는 3년의 박스권을 거치고요, 올라가는 기간은 8개월, 9개월입니다. 다시 박스권. 그래서 이 박스권의 구간 동안 고점에 들어온 사람들은 마이너스 80, 그 다음 60, 그 다음 50, 40 다양할 거라 생각을 해요. 결국 이 기간 다음 사이클을 우리가 넥스트 사이클을 기다려야 되죠. 언제? 그 8개월과 9개월을 만나는 그 시점. 승부는요, 찰나에 결정됩니다. 10번을 성공해도 19번째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10년을 고생해도 1년이면 만회하고 성공하는 게 투자입니다. 즉, 여유자금과 장기로서 그 부분을 대응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차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 명확하게 달려가야 합니다. 리플의 가격은 480원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그 박스권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주말 사이에 힘먼 이메일은 열렸다는 소식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비트코인은 2784만원, 같이 반등이 나오고 박스권,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싱가포르 통화청 핀테크 총괄이 바이낸스와 리플 등 암호화폐 리더들을 칭찬해 눈길이라는 소식입니다. 자, 내용을 좀 봤더니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싱가포르 중앙은행, 싱가포르 통화청, 핀테크 부분 총괄 책임자 수프렌드 모한티가 최근 스위스 취리에서 열린 포인트 제로 컨퍼런스에서 바이낸스, 크립토단검, 리플 등 주요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들이 책임감 있게 규정을 준수하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 암호화폐 업계가 미래를 향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자, 우리는 규정을 준수하면서 인프라를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약세장은 기회가 늘 지나고 오면 기회일 거라는 것이 펀더멘탈한 부분으로 확인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싱가포르 통화청인데요. 싱가포르 국부펀드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릴게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자, 보게 되면은요. 싱가포르의 투자 규제 테마sek입니다.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예요. 자, 그래서 투자의 규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페이팔, AIA, 에어비앤비, 중국의 텐센트, 알리바바, 그리고 아세안지의 대표 유니콘 그랩과 그리고 세계 다양한 산업 곳곳에 테마색의 손길이 뻗어 있다. 500조 원이 넘는 자금을 운용하는 글로벌 큰손이다. 자, 그래서 타국의 국부펀드나 연기금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시스템을 보이고 있어요. 자, 어쨌든 싱가포르 통화청, 싱가포르 중앙은행에서 언급한 거지만 싱가포르가 이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국부펀드 테마색을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요. 중요한 건 싱가포르 테마색이 한국의 대표 제약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의 대주주였던 부분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2013년도에 테마색은 셀트리온에 투자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많은 자금을 탈환을 해 나갔어요. 엄청난 자금 수익률을 걷어 나갔습니다. 그게 바로 싱가포르의 국부펀드나 싱가포르 이 금융의 힘이고요. 중요한 건 이런 싱가포르 중앙은행에서요. 핀테크 총괄하는 분이 리플에 대해서 리플 CEO들에 대해서 규제를 명확하게 지켜나가면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자, 리플 트위터에 블록체인은 국가환경 결제의 다음 진화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주요 과제는 무엇입니까? 제품관리 이사인 브랜단 베리가 다음을 통해 기와의 질문에 답변합니다. 자,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 부분이고요. 브랜드별 리플과 함께하는 국경 간 지불의 미래. 자, 그래서 이분의 이력을 봤더니 리플 이전에 브랜다는 아마존 및 슬랙의 제품의 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경 간 지불의 주요 과제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눈에는 한 가지 주요 병목 현상이 있습니까? 이것은 기업에게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혁신에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국경 간 지불을 현대화하는 초기 단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날 기술 여정에서 국경 간 지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내용을 잠깐 전략해 보면요. 간략히 정리해 보면요. 자, 보게 되면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여기 보면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자, 여기 중개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보낼 때 은행 기관이 타국에 보낼 때 이 노스트로 계좌에 자금을 이체해야 된다. 그리고 중개 기간이 많기 때문에 수수료와 비용 그리고 시간도 너무나 오래 걸린다. 그리고 비용에 낭비가 생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쭉 정리했던 언급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은 앞으로 이 공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돈의 이동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가치를 즉각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은 암호화폐, XRP를 두 가지 법정 통화 사이의 다리로 사용하여 당사자와 통화 간 자금 이동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10조 달러, 노스트로 계좌에 잠겨있는 게 10조 달러이죠. 디지털 통화를 사용하면 이러한 거래를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ODA를 통해서. 자,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CBDC, 금융기관의 거액 결제용 도매 시스템에서 이 부분을 연결을 한다. 이 브릿지 통화로서 XRP가 사용된다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리플은 국가 간 지불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솔루션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리플은 기업 고객이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로 국경과 통화를 넘어 즉시 결제할 수 있는 국경 간 결제 제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암호화폐 XRP를 두 명목 통화상 사이의 다리 자산으로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은 사전 자금이 지원되는 대상 통화 계정에 자본을 고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운용 자본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노스트로 계좌 10조 달러를 날려버린다. 핀테크의 또 다른 무엇에 열광합니까? 저는 핀테크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따라 핀테크에 자주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웹3, 웹 3.0을 수용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수집품을 넘어 NFT의 적용에 대해 흥분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리플의 브랜단 베리가 언급하였던 부분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세계를 지배했던 국가의 기축통화 또는 그 지배가 되고 있던 파이의 기간입니다. 자, 보면 먼저 미국 한 100년 됐어요. 영국, 그리고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자, 유럽과 미국. 그래서 유럽과 미국이 지난 수백 년간 지배해왔던 그런 흐름이에요. 18세기 후반에 영국의 증기기관 또한 그 전부터 유럽에서 문명이 태동했죠. 자본주의의 심장이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시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인도.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뻗어나갈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중심에 바로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리플과 XRP가 있다. 전 세계 금융 문명에 달러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어요. 다음 시스템을 넥스트 패러다임을 준비 중입니다. 우리 갈 길은 펀더멘탈은 아직 멀었다. 가격은 지금 시차가 발생을 하고 있지만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침체에 의해서 그리고 암호화폐 전 세계 제도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전 세계 중앙은행 CBDC의 도입은 기정사실화입니다. 전 세계 금융기관 거액 결제용 도매 시스템의 연결을 막는 부분이 바로 리플렛, 바로 XRP 리플입니다.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요. 이 세상은 반드시 옵니다. 더불어서
사우디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 페트로 위안 시대 도래 2022년 3월 28일. 자, 달러가 유가, 원유 결제할 때 달러로만 받죠? 그리고 이 달러로 받은 거로 미 국채로 사주는 시스템이었었어요. 이 시스템에 균열이 간다는 부분이에요. 엄청난 의미를 뜻합니다. 이 속도가 땡겨지면서 다음 세상을 땡겨오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가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과 달러에 대한 크랙에 대한 균열을 가속화시켰어요. 이 세상은 온다는 부분을 인지하시고요. 다음 기사를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미국의 조용한 디폴트. 러시아가 보유한 미국 국채를 압류하는 것은 국제 시스템에서 미국의 역할을 위험에 빠뜨리고 금과 비트코인에 대한 문을 열어줍니다. 2022년 3월 10일. 참고사항으로서만 언급드리는데요. 여기 크립토가 나오죠. 미국 달러가 다음 세상으로 크립토를 준비 중이다. 자, 그 과정에서 미국도 이미 예전부터 연주는 준비 중에 있었다. ISO 20022 스위프트 2.0 시대를 준비하면서 전세계 11시를 한데 모읍니다. 더불어 NFT와 실물 경제에 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메타를 통해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과도기에 있습니다. 다만 세상의 대부분의 79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 더불어서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조차 이 세상을 많이 인식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세상을 인지하셨다면 우직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더리움 락세장 랠리 언제까지? 8월 이더리움 2.0 통합계획 변함없다. 포우에서 포스로 전환하는, 채굴에서 지분 증명으로 변하는 그 시기가 변함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FTX,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이끄는 FTX가 암호화폐 대출금융 서비스 블록파이 지분 인수 협상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계속 언급드리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많은 블록체인 기업들과 서비스, 스타트업, 그리고 많은 벤처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박살이 나게 돼요. 이들은 자금력이 있는 기업들은 이때 인수합병을 추진하게 됩니다. 더불어 리플도 많은 고용과 투자와 인수합병을 추진하게 될 것이에요. 펀더멘털이 튼튼하기 때문에. 메타 VR 기기 1000만 대 판매, 메타버스 대중화될까? 2030년 6,500조 원 시장. 오클러스 퀘스트 2 글로벌 1000만 대 판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계기로 메타버스 주목한다. 메타. 구 페이스북이죠. 맥킨지 올해 글로벌 메타버스 투자 규모 156조 원. 딜로이트 세계 4대 회계법인이죠. 글로벌 XR 산업 투자 연평균 31%. 2020년대 후반에는 15명 정도가 메타버스 상거래를 하면서 수백 달러씩 쓸 것입니다. 마크 저퍼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메타버스가 향후 1년간 메타의 중요한 테마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세상은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100% 옵니다. 메타의 세상. 이 말은 즉 코인과 CBDC와 NFT와 그리고 각가지 STO와 그런 디지털 물질의 세상이 열리고 상용화가 된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때는 늦습니다. 그러나 이때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겠죠. 우리는 미리 선점하는 겁니다. 중국 성인 5명 중 1명 디지털 위안 사용, 민간 간편 결제의 위협이다. 디지털 위안 지갑 보유자 수 2억 6,100만 명. 축제기간 6.18 축제기간 사용량 1년 만에 1,800% 상승했다. 금융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민간 결제 업체의 위협이다. 중국 정부의 공식 디지털화폐 CBDC 디지털 위안이 빠르게 대중화되면서 민간 간편 결제 시장을 위협하는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성인 인구 5명 중 1명이 디지털 위안을 사용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았으며 온라인 쇼핑, 대중교통 등 공공 서비스 이용을 위해 디지털 위안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이 디지털 위안 지갑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이 디지털 지갑에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CBDC 그리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가지 코인들 얘네는 사실 자산이에요. 이게 결제 수단으로 많이 사용이 되겠죠. 거액 결제용, 도매, 금융기관용 그리고 개인과 기업, 그죠?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기업, 그쵸? 개인에 대한
소매용, 소액결제용 CBDC. 얘가 지갑에 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급드렸지만 메타의 세상에서 결국은 이 디지털 지갑에서 결제가 되는 세상이 열리게 되겠죠. 자, 그리고 디지털 위안 이용량도 크게 증가했다. 1년 전에 대비해서 1800% 증가했다. 선호하는 이유로 꼽은 것은 돈 세탁이나 부정부패에 이용하기 어렵고 통화 공급 및 관리를 개선할 수 있으며 중국 내 이체가 쉽고 현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죠. 안 좋은 점은 통제가 된다는 부분이겠죠. 다양한 결제 지원, 금융 분야로도 확산이 된다. 디지털 위안은 금융 분야에서도 빠르게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건설인에는 고객들이 디지털 위안으로 자산관리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자, 계속 확장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대비 낮은 수수료를 유지해서 사용을 장려할 것. 자, 리플은 이미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통해서 중국 내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없이 CBDC가 확장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얘네와의 또한 협업이 진행되면서 혈관,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언론을 필터링해야 되는 부분이죠. 중요한 건 결국 CBDC와 디지털과 블록체인과 네 번째 혁명과 웹 3.0과 메타와 그리고 달러의 다음 시스템은 온다는 부분이 언론에서 계속해서 미디어에서 나온다는 부분이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쵸?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과정이 있어야 훗날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